안녕하세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 중인 교수 이희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암 치료에서 흔하게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췌장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췌장암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근간이 되는 치료가 됩니다. 전신 항암 치료가 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주사제로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의 특징은 빠르게 자라는 세포들을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 그 다음에 주위 조직, 원활동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이런 암세포의 특징을 토대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항암제 작용 기전은 세포 주기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자라는, 빨리 성장하는 세포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을 호소하시는데, 뼈 속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구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암제 부작용으로 혈구수가 항암 치료 후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혈구세포 중에 대표적인 혈구세포인 백혈구 그리고 적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 감염이라든지 고열, 오한, 근육통을 동반할 수가 있고, 적혈구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 빈혈, 그리고 피곤하다, 그리고 어지럽다, 그리고 숨이 찬다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 몸에서 출혈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백혈구 촉진 주사제를 맞든지 아니면 수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항암제, 대표적인 항암제별로 일어나는 항암약제별 부작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젬시타빈이라고 하는 췌장암에서 근간이 되는 항암제입니다. 젬시타빈은 발생하는 가장 특징적인 항암제 부작용은 골수 기능을 저하시키고 탈모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는 말초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5FU라는 항암제는 구내염, 설사,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골수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 옥살리플라치라는 항암제는 말초신경 이상을 일으키고 손발저림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항암제인 이비노텍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사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간 기능 이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경구항암제인 TS1과 젤로다 역시 이제 항암약제별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TS1 같은 경우에는 골수 기능 저하, 식욕 부진, 설사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 젤로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손 밟히는 수족 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항암제가 일으키는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부작용은 오심과 구토가 되겠습니다. 폴피록산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제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겠어요.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은 식사를 못 하겠습니다. 오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치료 후에 수시간 내에 나타나서 수일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퇴원하시게 되면 보통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요법 시작 전에 의료진들이 항구토제를 보통 함께 처방하기도 하고,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더 추가로 항구토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오심구토를 관리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식사량을, 소량을 작게 나눠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극적인 맵고 짠 음식들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음식을 잘게 씻고 천천히 먹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토, 오심 증상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담백한 음식, 마른 음식들을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고, 기름지고 튀긴 음식, 짜고 매운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심이 느껴질 때는 심호를 크게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하고, 충분히 씹어서 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식단에 특히 물을 드시기보다는 식사 전과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고, 환자분들 중에 이제 오심 증상이 특히 심한 분들은 보호자분들이 찬 음식을 계속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찬 음식, 냉면이라든지 얼음을 먹으면 오심 증상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심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얼음이라든지 수분 섭취를 위해서 얼음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시원한 음식을 드시는 게 뜨겁고 따뜻한 음식을 드실 때보다는 오심 증상이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찬 음식을 주로 먹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해서 항구토제, 오심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제를 처방받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오심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제로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하셔서 그 다음 약제, 다음 약제를 추가로 처방받으셔서 오심 증상을 완화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들 중에 하나는 변비 증상이 되겠습니다. 변비 증상은 항암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약제 때문에 진통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장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마그네슘 제제라든지 시럽 제제를 드시고 계실 텐데, 환자분들께 제가 이제 교육은 변비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서 배변 활동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과일이나 야채들을 많이 섭취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프게 되면 많이 누워있게 됩니다. 많이 누워있고 침대 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없던 변비도 생기고 변비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루에 나눠서라도 많이 움직이시고 걸어 다니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설사가 되겠습니다. 설사가 생기는 원인은 항암 치료 후에 장 점막 세포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설사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임의로 지사제의 양을 너무 급격하게 조절하는 것을 피하셔야 되고, 설사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주치의와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탈수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셔야 되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문 주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차갑고 너무 뜨거운 음식, 탄산음료를 피하셔야 되고, 드물게 이전에 받았던 변비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으면서 설사가 발생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내가 혹시 변비약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강건조, 구내염이 또 다르게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항암제 주사를 맞은 지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보통 발생하게 되고, 입안이 헐고 마르고 따갑고 입안에 뭔가 낀 것 같고 붓고 피나고 이러한 증상을 보통 호소하시게 됩니다. 구강건조나 이 구내염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더욱 중요시 하시는데요. 태어날 때나 아니면 항암 치료 후에 저희가 상비약으로 가글 제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비록 없더라도 지금 수시로 하루에 2번, 3번 가글을 해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 침샘이 너무 분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설탕 병이라든지 캔디를 삼키면, 제가 캔디를 복용하면 침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탈모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치료 후에 발생하고 시기는 환자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은 항암제 치료를 종료하게 되면 다시 머리카락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두고를 쓴다든지 모자를 착용한다든지 순한 샴푸를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파마라든지 염색약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탈모는 일시적인 것이고 보통 치료 후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부과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항암치료 주사를 맞게 되면 이렇게 팔에 그 항암제가 들어간 혈관 주위로 까맣게 변하게 피부가 검게 변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젤로다라는 약을 먹게 되면 손발이 이렇게 트는 경우가 생기고, 저희가 이런 경우를 수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손 발바닥에 껍질이 벗겨지고 붉게 변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습제라든지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제 도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꽉 조이는 옷이나 신발은 피하셔야 되고, 보습제를 가급적 많이 바르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진에게 보여주고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타세바라고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약제이긴 하지만, 타세바를 복용하게 되면 경구 약제인데, 이런 경우에 여드름처럼 상완이나 아니면 얼굴이나 목 주위에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알코올 성분이 있는 로션이나 스킨을 자제하도록 말씀드리고, 햇빛에 너무 과다한 노출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한 경우에는 부부형성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토발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항상 건조하지 않게 크림이나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바세린 요거 같은 것을 제가 처방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편한 신발, 면 양말 등을 착용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루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손과 발을 관찰하시고 이상 증상이 있다든지 그전과 다른 증상이 있으면 이게 단순히 항암제 부작용이 아니라 암의 진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항상 상의하고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 비누를 사용하고 보습기, 로션을 바르고 알코올이 들어간 화장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췌장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 복부 통증인데 통증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췌장암 환자분 중에서 약 40%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피곤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주위에 화를 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증상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항암 치료 부작용과는 연관이 공개되기 때문에 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심리적 안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통증을 말할 때는 정확하게 본인 통증이 어떤지를 이제 미리 평상시에 작성을 하고 외래에서 주치의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에 어디가 아픈지, 등이 아픈지, 어느 부위가 아픈지, 그리고 통증의 강도는 어떤지, 통증의 양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0점에서 10점으로 해서 내가 한 3점 정도 아픈 건지 아니면 7점 정도 아픈 건지를 표현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치의 교수님이 이제 해당되는 진통제라든지 약제를 선택해서 처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증은 진통치료, 진통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면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지속형 약물제제가 있고 중간중간에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생길 때 빠르게 효과를 보이고 빠르게 치료하는 돌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속효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과 저녁 시간에 12시간 지속되는 지속형 제제를 복용하는 중간에 본인이 통증이 있다면 그때그때 상비약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돌발 통증을 조절하고 돌발 통증을 조절하는 약제를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먹었는지 몇 번을 복용했는지를 외래 때 주치의 교수님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약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요즘에는 사진이라든지 IR-4, 펜토라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약제의 용량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참지 말고 약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적극 알리고 거기에 맞춰서 약제 용량을 늘려야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드실 때는 이제 씹거나 부수지 말고 삼켜서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패치 제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패치 제제도 예전과 다르게 샤워도 하고 땀이 나도 떨어지지 않는 패치 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치 제제를 처방받아서 붙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진통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에서 40분 내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하루 중에 아플 때 복용하고 하루에 몇 개의 약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주치의 교수님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증상을 조절하고 지속형 통증 진통제 영향을 이제 바꾸게 되겠습니다. 펜토라라고 혀밑 점막하에 이제 저희가 넣는 약제가 있는데 혀밑 골점막에 투여하고 10분 이내에 작용하고 빠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통증 조절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유쾌한 생활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분들, 가족분들과 많은 생활을 하시고 제 환자분들 중에는 간단하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개그 프로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선, 이제 집중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냉찜질이라든지 온찜질을 가끔씩 하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최근에 아브락산이라는 약제 항암제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래로 내원할 때 지팡이를 짚고 온다든지 걷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발되는 증상, 갑자기 혼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췌장암 환자분들이 투여하는 약제 중에서 아브락산, 옥살리프라틴이라는 약제가 신경병증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개선되지만 일부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감각하다든지 저림 증상, 다른 감각, 손발을 발끝을 찌르는 증상이라든지 걷기가 힘들다든지 단추를 갑자기 잡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항암제의 세포 독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 독성으로 인해서 손끝, 발끝, 손발바닥에 증상이 생기거든요. 주의사항은 집안일 할 때 상처나 화상을 입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데이지 않는 것 주의하시고 계단을 이용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꽉 달라붙는 신발이라든지 너무 헐거운 스니커보다는 편안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와 찬 것에 노출되면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따뜻하게 이제 입도록 설명을 드리고 발목이 느슨한 면 양말 등을 이제 착용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이제 운전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가벼운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발이 저린 경우에는 걷기나 수중 재활 운동, 수영 같은 것을 보내드리고 손이 저린 경우는 미세 운동, 바둑알을 짚는다든지 밭 이런 걸 짚는다든지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것을 보내드리고 증상이 심해지시면 주치의와 마찬가지로 상의해서 적절한 약제를 투약받는 것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외래에서 이제 저희가 내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말초 신경계 증상이 어떤지 꼭 물어봅니다. 특히 아브락산이라든지 옥살리 플라틴을 투여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말초 신경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추를 잡는다든지 숟가락질을 한다든지 불편하시지 않냐, 세수할 때 손바닥이 너무 차갑거나 따끈따끈거리지 않냐, 다른 증상은 없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약제를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매 치료 주기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주치의 교수와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외래 때 처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외래 내원 전에 본인이 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불편했던 증상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외래 내원할 때 이러한 증상들이 불편했고 남의 진통제를 속수선 진통제를 몇 번을 보긴 했으니까 이러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주치의 교수님과 같이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진말을 말씀드리면 이 중에는 이제 처음 항암 치료를 진단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수술하고 재발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이제 기대혈명이 얼마가 될 것인가, 앞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고 난치함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두렵고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치의 교수와 이제 의료진과 함께 공유하고 이러한 문제들,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증을 같이 잘 헤쳐나간다면 반드시 삶과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공유하고 의료진과 충분한 대화로 신뢰를 쌓는다면 충분히 헤쳐나가고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